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단독명의는 부동산 구입 시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소유권을 세우는 것을 단독명의라고 합니다. 공동명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물에 대해 이름을 세우는 것인데요. 공동명의 하는 방법은 계약서 쓸 때 매수자란에 이름을 한 명만 더 올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세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주택 현황이나 금액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명의의 장단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이렇게 세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보유 단계별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단독 소유든 공동 소유든 동일한데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게 아니라 취득 가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아파트를 5억에 샀다면 명의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5억에 몇 %를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국민주택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는 매입 가격의 1.1%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1.1%는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진 값인데요. 예를 들어 5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단독 명의일 때 취득세를 계산하면 5억에 1.1% 5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앞으로 공동명의는 다 5대5로 가정하겠습니다. 남편 지분 50%, 아내 지분 50%일 때 각각 2.5억이 됩니다. 2.5억에 대해 1.1% 계산하면 2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세대 기준으로 550만 원을 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단독 명의로 하든 부부 공동으로 하든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도 냅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내는데요. 1년에 2번 내는 거 아시죠? 한 번은 7월에, 한 번은 9월에 냅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분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가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세금이 같습니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토탈 재산세를 공동명의인 사람들끼리 나눠서 내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각각 7월과 9월에 내야 하기 때문에 살짝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간혹 명의자별로 고지서를 각각 받으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도 있으신데요. 재산세는 재산,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정해진 뒤 명의자별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금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한 명이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두 사람이 각각 50만 원씩 부담하게 되므로 전체 부담 금액은 100만 원으로 결국 동일합니다.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는 개인별이 아닌 해당 부동산 가격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더라도 명의별로 나눠지는 분산 효과가 없어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공동 명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유 중일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 이외에도 고가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나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혜택이 없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거나 금액이 높을 때, 고가주택일 때 내게 되는 일명 부자세인데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인별과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시가격입니다. 즉, 부부 각자 과세되는데요. 1주택일 경우 단독 명의라면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즉, 9억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단독 명의일 때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9억 초과분부터는 9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주택일 경우 9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비과세죠. 9억이 넘어가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부부 한 사람당 각각 6억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6억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요. 그래서 공동명의라면 총 12억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도 부부 각각 5억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6억 이하에 해당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택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각각 1억의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한 사람 단독 명의였다면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으나 이 경우 10억이니 9억이 넘어갑니다. 9억이 넘어가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가 15억 이하의 경우에는 70%입니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0.5억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5억이어도 종부세가 없네요. 즉, 이 말은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일수록 종부세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이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입니다.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 공제율 60세, 65세, 70세 이상일 때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1주택자인데도 공동명의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는 건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소유자분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장기 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라면 공시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공동명의가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를 바꾸신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른 이 부분도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소유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때가 유리합니다. 소득세 역시 개인별로 부과하는 인별과세에 해당되고 소유자별로 6에서 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 중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한 후 과세 표준을 산정해서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였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개인별로 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명의를 나누면 부부 합산 4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주택임대 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 단독명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50%씩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각각 임대소득이 2천만 원씩 쪼개지는데요. 그럼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일 때 유리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 직업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한 분이 직업이 없으신데 그분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 신분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공동명의로 했을 때 올라가는 금액과 또 공동으로 했을 때 낮아지는 세율을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의 경우 월세소득만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많이 받아도 수익으로 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3억 이상은 간주임대료 월세로 환산하여 수익으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절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부터 상속세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